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RN22 저희가 시승하고 왔습니다. RN22가 딱 세 가지를 강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ETVTC, 그리고 두 번째가 E-Shift, 세 번째가 버추얼 사운드. 하나하나씩 지금 세 가지 순서를 말씀하신 게 네. 내심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순서를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서 현대에서 강조했던 순서가 아니에요. 지금. 맞아요. 거기서 반대로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 이야기했어요. 저희는 또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RN22가 롤링 랩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결과물, EV6 GT를 한 단계 더 뛰어넘는 결과물일까 싶었는데 파워트레인은 EV6 GT에 들어간 파워트레인하고 동일한 걸로 보입니다. OBD를 저희가 꼽고 회생제동량이나 출력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었는데 사전 승인을 받았는데 그러니까요. 현장 가니까 또 연구원이 뭔가 우려되는 게 있었나 봐요. 선행 개발차라서 좀 부담스럽다. 근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뭐 데이터들은 한번 특징을 봤는데 EV6 GT 그 파워트레인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아이언5N 뭐 여기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선행 개발에서 뭐 남양연구소에서 개발된 거라서 뭐 자연스럽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걸로 보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ETVTC입니다. 네. 일렉트릭 토크 벡터링 바이트. 바이트 인클리치. 그치. 이거 어려워요. 네, 말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을까. 근데 또 입에 짝짝 붙으면 또 ETVTC, 네, TVTC. 예. 약어로만 쓰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자적으로 토크를 분배를 하는데 뭘로 분배를 하냐면 트윈 클러치 두 개의 클러치로 EV6 GT랑 다른 자동차하고 뭐가 다르냐 그걸 좀 알아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자동차의 출력을 전달할 때 최종 구동축 드라이브 샤프트 프로필러 샤프트가 막 예전에는 연결이 되어 있다가 막 복잡했는데 지금 전기 모터 감속기 드라이브 샤프트로 간소화되어 있어요. 중앙에 디퍼런셜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퍼런셜은 좌우 회전수를 보정하는 장치인데 오픈 디퍼런셜이라고 하면 디퍼런셜만 하나 들어가는 거고 이 오픈 디퍼런셜에다가 차동 제한 장치라는 게 있어요. LSD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기계식이 있고 전자식이 있는데 기계식은 그냥 반응하면 알아서 자기가 착착 붙는 거고 전자식은 전자 모터로 그냥 붙이는 겁니다. 지금은 전자 모터로 붙이는 게 효율이 너무 좋아서 그렇죠. 베로스테인이나 아반떼인이 전륜 구동인데 그렇게 좋더라 하는 게 이 LSD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 LSD 요로 LSD는 사실 어떤 장치입니까? 이게 출력 배분, 뭐 토크 벡터링 이런 장치인가요? 이제 용어로 토크 벡팅이라는 단어를 붙이긴 하죠. 네. 근데 사실은 능동적으로 토크를 완전히 제어해서 배분한다기보다는 바퀴의 회전 속도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날 때, 안쪽 바퀴가 막 미끄러진다든지 그럼 확 돌려버릴 때 이거는 구동력이 헛소모되는 거니까 헛소모되는 걸 바깥쪽으로 좀 빼줘라 라고 해서 붙이는 게 LSD의 기본 개념인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이 LSD의 한계는 구동 배분이 헛나갈 거를 좀 빼서 붙이는 거니까 50대 50까지가 한계인 거예요. 그럼 배분이 아니네요. 조정인 거죠. 뺏긴 걸 다시 찾아주는 거네. 뺏길 거를 다시 찾아주는 거죠. 욕심 많은 놈이 이거 내 거 하고서 다 퍼먹는 거를 이거 같이 먹어야지. 여기서 이렇게 떠주는 거네요. 동력을 쓰레기통에 막 버리는 거를 야 버리지 마 갖고 와. 좀 써야 돼.
그러고 이제 쓰는 거죠. 그러면은 보정 장치네요. 네. 출력 보정 장치. 근데 그걸 왜 토크 벡터링이라고 광고를 하지? 뭐든지 아름답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름다운 거야? 네. 토크 벡터는 너무 멋지잖아요. 그런가? 그런가? 그러면 안 되지 기업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어쨌든 이게 들어가면 디퍼런셜이 멍 때리면서 회전할 때 손해할 때 좀 답답해져서 차가 제대로 출력을 못 내는 이 현상에서 좀 더 명확한 거동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이제 한쪽 바퀴가 빠진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거. 네. 뭐 좀 홈로를 네네. 가는데 한쪽이 헛돈다. 네. 이럴 때도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5대5로 이렇게 딱 보정만 해줘도 잘 빠져나오니까 네. 한쪽에 5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ETVTC는 뭐가 다른 겁니까 여기에서? TVTC는 이제 여기서 디퍼런셜 LSD가 삭제되고 디퍼런셜 없으면 어떻게 해요? 좌우 바퀴 보정을 어떻게 해? 바로 좌우 바퀴로 나가는 네. 드라이브 샤프트의 중간에 이제 클러치가 하나씩 있는 건데요. 야. 이 클러치가 직접적으로 붓고 떨어짐에 따라서 조절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능동적인 제어를 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정말 분배가 되는 게 이 클러치의 붙임 정도에 따라서 극단적일 경우에는 0에서 100까지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런 상황은 별로 없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이거는 토크 벡터링이라는 용어를 써도 되는. 그러니까 트랜스퍼 유닛에 답방 클러치로 전후 배분을 0대 100, 100대 0으로 해주는 것처럼 이거를 드라이브 샤프트 쪽에서 아예 그냥 좌우로 그렇죠. 해줘버리는군요. 그렇죠. 그럼 전기 모터에서 감속기에서 바로. 듀얼 클러치 오른쪽 왼쪽 그렇죠. 0대 100, 100대 0. 네. 드디어 132년 만에 디퍼런셜이 사라지네. 그러니까. 그렇죠. 역사적인 사건일 수 있겠네요. 이게 전기차가 시대가 와서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 네온차에서는 즉각적이고 이렇게 효율이 높은 구동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비효율적이다. 사실 그래서 네온차에도 이런 시도가 있었어요. 모터스포츠 있었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좌우로 해줘야 극강의 주행 성능을 통해서 선회력을 높일 수가 있어서 했는데 당연히 네온 자동차 시절이니까 유압으로 했겠죠. 네네. 이게 지금 RN22에 들어가 있는 ETVTC도 보니까 유압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연구원분께 이게 네. 모터 직접 제어냐 다이렉트 컨트롤이냐 했더니 유압 제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실망을 좀 했는데 네. 그래서 그 아래쪽을 쳐다보니까 유압이기 때문에 이게 가열이 되면 달리면서 냉각할 수 있는 냉각 핀들이 막 네, 붙어있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이게 전기차 시대에 맞는 선행 개발이 이루어져서 탑재가 됐다 그러면 굳이 유압을 할 필요는 없었겠죠? 그러니까요. 예, 전기 모터. 물론 뭐 유압이 적용하기가 쉽고 직관적이고 공간을 좀 덜 차지하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적용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전기 모터로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방식은 아닌 것 같다. 네. 자, 그럼 이제 이게 들어가게 되면은 LSD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LSD보다 훨씬 활용폭이 넓어지죠.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LSD는 50대 50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50대 50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거동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정도라면 토크를 100대 0 바깥쪽에 100 안쪽에 0 아니면 안쪽 바퀴 슬립은 아예 없어지고 바깥쪽으로 싹 미끄러져서 뒤를 정말 원하는 속도로 미끄러뜨리기도 하고 그럼 제자리 돌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응. 그럴 수도 있죠. 왜 그것도 어지럽게 가능해요. 뺑글뺑글 돌아? 그건 가능한 기능인 그것도 거지. 가능하다. 그것도 가능하다. LSD도 절대 제자리에서 못 돌아요. 어. 그러니까 출력이 충분히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근데 얘는 한 절반 정도의 출력으로 똑같은 그 원돌이 제자리 원돌이. 그 지금 그것도 원돌이라는 가능한 개념이 네. 팽이 원돌이가 되겠네. 그렇죠, 이게 그렇죠. 이제 네, 네 바퀴에 다 들어가게 되면 네, 네. 심지어 네 바퀴에 다 들어가면 네. 방향을 바꾸면 제자리에 360도 무한으로 그러니까 돌 수 있어요. 방금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네. 팽이로 네. 이렇게 막 도는 거야. 이론상으로는 그 뒷바퀴는 바깥쪽으로 흘려주고 안쪽은 역으로 돌려서 그렇죠. 저 당겨주고 네, 그러면 그냥 제자리에서 도는 도는 거죠. 거죠. 제어의 폭이 훨씬 넓어진다. 훨씬 넓어지게 그럼 되는 이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전자 제어의 폭이 넓어지게 되면 요 컨트롤에 있어서의 제어의 범위가 크게 확대가 되니까 그렇죠. 네. 요를 보정하는 데 있어서 훨씬 자동차가 개입할 수 있는 그 캐파가 커진다. 그럼 초보자가 이제 1번 코너를 한 100km로 통과하는데 제로 카운터로 그냥 스티어링 휠만 타각만 잘 잡고 있으면 그냥 빠져나간다. 그럴 수도 이것도 있죠. 가능해지는 그러니까 거죠. 기계가 해주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 예전에 우리 저 모터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이 일본 차하고 포르쉐를 비교하면서 일본 차는 운전자가 직접 이제 막 컨트롤하는 맛이 있다. 근데 포르쉐는 차가 다 해줘.
막 이런 말들 하거든요. 그래서 차 운전 재미가 좀 덜하다고 막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럼 이제 앞으로는 이게 되겠네. 포르쉐는 운전을 조작하는 맛이 있다. 근데 이 전기차는 얘가 다 해준다. 그렇죠. 이게 또 바뀌겠네.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코너에서 그 과진이 언더를 내면서 가더라도 얘가 다 알아서 잡아주는 거죠. 그것도 가능하고 그것도 가능하죠. 또 더 미치게 날뛰게도 할 수 있어요. 가능하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좀 재미를 주기 위해서 LCD가 약간 뭐 5도 미끌릴 거를 한 20도 미끌리게 할 수도 있고. 그 상태로도 그냥 계속 진행하게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안전하게 또 아주 다이나믹하게 굉장히 폭이 넓어지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장점이면 이제 단점이 있겠죠? 그건 이제 예상입니다. 네. 디퍼런셜은 뭐 130년 넘게 사용했었고 LCD도 사실 MLCD, ELCD 다 뭐 내구성 이미 뭐 충분히 기술이 성숙할 만큼 성숙해서 뭐 딱히 이걸 넣으면 뭐 문제 이런 걱정 안 하잖아요. 근데 ETVTC는 어떤 문제가 예상이 됩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 그냥 있다고 시원하게 질러버리지 뭐. 어차피 검증 안 되는데 뭐. 살짝 염려가 네. 그러니까 양산되기 전에 이거는 검증이 돼서 나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요소가 뭐냐면 그 LSD 같은 경우는 특정 순간에만 작용해요. 네. 그러니까 바퀴 회전 속도 차이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될 때만 작용하기 때문에 얌전하게 운전하시는 분은 평생 LSD의 효과를 못 보고 운전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LSD가 새 거 그대로겠죠. 네. 근데- LCD는 평생 맛보면 안 돼요. 마약이라서. 그다음에 근데 이제 능동적으로 토크를 왔다 갔다 배분을 한다는 이야기는 코너를 돌 때마다 좌우 바퀴 회전 속도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어느 쪽인가는 슬립을 주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러다면 슬립 마찰이 항시 작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데일리 드라이버 입장에서도 10만 킬로, 20만 킬로, 30만 킬로, 40만 킬로의 코너링에 대한 검증을 조금만 좀 소비자한테 이런 건 이렇게 안전합니다. 내구성이 충분합니다라고 좀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확신을 줘야 된다. 네, 확신을 줘야 된다. 내구성에 대한. 네. 아무래도 좀 내구성의 문제가 염려가 되죠. 있을 수 있죠. 왜냐면은 충분히. 지금 EV6GT라든지 RM22 같은 경우 아이오닉 5N은 후륜이 270kW대요. 네. 마력이 마력이 아니고. 아니고. 네. 또 저기부터는 토크가 즉각적으로 강력한 토크가 발휘가 되는데 이걸 0대 100, 100대 0이라 그러면 이 탑방 클러치가 견뎌야 될 부하가 상당할 거란 말이죠. 발열량도 제어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을 10만, 20만에서까지도 견딜 수 있을 네. 것이냐 이게 사실은 관건이다. 좋은 건 알겠으나 네.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검증을 앞으로 뭐 해봐야 될 문제고 시간이 지나서 밝혀져야 될 문제이니까 요 정도 선에서 뭐 ETVTC는 그렇더라. 실제로 근데 경험해 보니까 괜찮으셨어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네. 그 기능성 면에서는 네.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헤어핀을 빠져나가면서 우리가 한 500마력 정도 되는 슈퍼카를 가지고 악셀을 딱 밟으면 코너링 중에 네. 언제 뒤가 확 털릴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400마력, 500마력만 돼도. 네. 근데 얘는 딱 밟으니까 뒤가 살짝 움직여 굉장히 점진적으로 움직이면서 코너 탈출각이 열리면서 와 괜찮은데? 이렇게 미소를 짓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었어요. 네. 확실히 굉장히 능동 제어, 좋아요. 네. 액티브한 제어가 적극적으로 본격적인 진정한 의미에서 토크 벡터링을 맞아요, 해주면 맞아요. 재미 없을 수가 없어. 없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가격대로 공급이 되느냐, 그리고 내구성은 얼마나 확보하느냐, 이제 그 문제고 하나 더 나가서 전기 모터로 즉각적으로 좀 더 빠른 제어가 이제 도입이 되면 그야말로 리니어 모터 우리가 기다리는 것도 양쪽을 각각 제어하는 그렇죠. 그 의미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자 제어의 그리고 모터 정밀 제어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니까 ESC 개념이 이제 전기차가 포괄적으로 전기 모터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전반적인 개념이 드디어 붕괴된다고 봐요. 그렇죠. 네, 새로이 정립을 해야죠. 정립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전륜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4휠 드라이브, 그렇죠. 예, 4휠 제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본격적으로 자동차가 진짜 끈끈한 도마뱀 같은 그런 접지력으로 최상의 드라이빙을 선사할 수 있는 시대가 된다. 요거는 뭐 저희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예, 그리고 뭐 결과물을 봐야 되겠지만 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근데 이제 항상 네. 모든 전기차에 다 적용될 거라고는 보기 힘든 게 얘가 이제 하나의 모터를
양쪽으로 배분할 때 굉장히 기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아예 처음부터 양쪽에 모터를 달아놓으면 ETBTC가 필요가 없게 되는 상황이 그렇죠. 생길 수가 그렇게 있으니까 하면 아예 필요 없죠. 그러면 ETBTC를 채용한 포맷의 자동차가 있고 차라리 모터를 쪼갠 자동차가 있으면 둘 중에 뭘 선택할래라고 하면 모터를 2개 쪼갠 자동차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게 훨씬 좋죠. 훨씬 좋죠. 그거는 당연한 이제 말씀이죠. 네. 한쪽은 가동하고 한쪽은 회생 제동해서 사 이렇게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모터 2개 쪼갠 걸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안 줘요? 그걸 아시는 분이 왜 안 주시는 내가 왜 내가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그래서 향후에 우리 자동차의 포맷이 그 후륜이든 전륜이든 듀얼 모터 포맷으로 가게 된다면 조금 사장될 가능성이 있는 기술이다. 근데 그래서 이제 네. 듀얼 모터가 이제 양쪽으로 붙게 되게 되면 모터의 소형화라든지 그러니까 고성능 모델일 경우에 듀얼 모터 그리고 인버터도 또 그렇죠.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PA 시스템 자체가 2개가 되니까 복잡하지. 비용적으로 그래서 가격이 일단 이게 분명히 기능적으로 굉장히 매력 있는 요소고, 근데 이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낙관적으로만 보지는 않는다. 그냥 싱글 모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거 있으면 죽입니다. 하는 그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싱글 모터에서 이게 달리면 네. 좋다. 네. 네. 내구성이 확보되고 네. 이걸로 인한 비용 증가가 높지 않다라는 전제하에서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현대만의 장점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모터스포츠에서 많은 제조사들이 이런 기술에 대한 검토들이 많이 있었고 과거에 뭐 포르쉐나 BMW 그렇죠. 네, 그래서 다른 브랜드들도 각자 다른 명칭으로 아마 효율을 높이면서 이런 걸 적용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거는 전체 흐름을 놓고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그래서 대단하다 이런 워딩은 아닙니다. 근데 먼저 하니까 뭐 칭찬해 주자.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